자주 토하는 친구도 있던데 혹시 소화가 안 되는 걸까요? 경우에는 꼭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래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거네요? 배가 아파. 배 아파. 배가 아파. 배 아파. 배가 아파. 배가 아프다는데 병원에 가야 할지, 밥은 잘 먹는데 자꾸 설사하면 괜찮은 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소화기 이야기를 풀어주실 든든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김예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저희 사촌동생은 밥 먹고 나면 꼭 배가 불편해, 아파라고 해요. 혹시 소화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위에 뭐가 있는 걸까요? 음식을 먹은 뒤에 이제 소화 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불편함을 우리는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속이 더부룩한 증상뿐만 아니라 속쓰림이나 트림, 구역질, 그리고 또 상복부 불쾌감이나 위팽만감 같은 많은 증상들을 포함을 해요. 이런 증상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흔하게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내시경 같은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위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위장 운동이나 감각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특히 아이들은 이제 스트레스나 긴장, 그리고 또 식사 습관의 영향을 더 잘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냥 위약 먹이면 안 되는 거겠네요? 맞아요. 만약 위염처럼 확인된 원인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약을 써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게 먼저예요. 식사는 앉아서 천천히,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그리고 식후에는 바로 눕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증상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탄산음료나 기름진 음식, 그리고 야식, 폭식 같은 건 당연히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제 위산 억제제나 위장운동 촉진제 같은 약을 단기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생활 습관과 함께 조절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교수님, 제 친구 동생은 며칠씩 응가를 못하고 막 배도 불편하대요. 그래서 맨날 유산균만 먹인다던데 진짜 그것만으로 괜찮은가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변비는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변비의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는 먼저 딱딱하게 쌓인 내복변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다시 변이 쌓이지 않도록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는 게 핵심이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변 완화제 같은 약을 쓸 수 있는데요. 변비는 사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중단하기보다는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교수님, 근데 어떤 날은 또 반대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기도 하잖아요. 배도 아프고 막 물처럼 나오고요. 그건 설사인 거죠? 맞아요. 설사는 많은 양의 수분과 전해질이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통 영아는 체중당 10g 이상, 그리고 소아에서는 하루 200g 이상 대변을 보면 설사로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성 설사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대부분 2주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2주 이상 설사가 계속되고 이러면 만성 설사로 보고, 단순 감염보다는 유당불내증이나 음식 알레르기,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같은 다른 원인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냥 설사약만 먹이면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소아 설사에서는 지사제 같은 설사약은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특히 감염성 설사에서는 지사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탈수 예방을 위한 수분 보충과 적절한 영양 공급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해요. 교수님, 밥만 먹고 나면 꼭 하면서 자주 토하는 친구도 있던데 혹시 소화가 안 되는 걸까요?
구토가 자주 있다면 나이나 동반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아에서 개원해는 정도의 구토는 대부분 생리적인 현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 더 큰 아이가 반복적으로 구토를 한다고 하면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흔한 원인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또 장염이나 충수염, 간담도 질환 같은 소화기 질환에서도 구토가 먼저 나타날 수 있고, 소화기 이외에도 폐렴이나 뇌수막염, 그리고 중추신경계 질환에서도 구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래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물론 아이들은 위장관이 미성숙해서 일시적인 구토는 자주 있을 수 있고, 또 컨디션이 괜찮으면 그냥 지켜볼 수 있지만, 구토가 자주 반복되거나 심한 복통이나 두통이 함께 있는 경우, 그리고 구토에 피나 쓸개즙이 보이는 경우, 또는 체중 감소나 탈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교수님, 제 친구 동생은 밥 먹고 나면 꼭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을 가요. 혹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런 증상이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지만 식사나 스트레스 후에 복통이 반복되고 설사나 변비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배가 아프다가도 화장실을 다녀오면 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고,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해요. 또 잦은 방귀나 트림, 두통이나 피로감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더라도 몸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특징이에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어른들만 걸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요즘은 스트레스나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서도 꽤나 많이 진단이 되고 있어요. 배가 아픈 아이가 사실은 마음이 아픈 아이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아이들은 스트레스나 불안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대신에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는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경우에는 장을 좀 진정시켜주거나 불편함을 덜어주는 약을 쓰기도 하지만, 아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교수님, 제 동생은 자꾸 배 아프다고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말라요. 혹시 큰 병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아이가 자주 배가 아프고 식욕이 없거나 체중이 늘지 않는다면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분비 이상 같은 좀 드문 질환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를 해야 돼요. 실제로 굉장히 드문 질환들이긴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최근 소아청소년에서도 점점 늘고 있고, 또 초기에 증상이 애매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꼭 큰 병이 아니더라도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적인 불편함과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신호를 잘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 복통이나 구토, 설사, 변비는 아이들에게 너무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혈변이나 흑변 같은 이상 소견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을 위한 체크리스트! 식사 후에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할 때, 복통과 함께 체중이 줄고 성장이 멈췄을 때, 배변 후에도 통증이 계속 호소할 때, 며칠간 변을 보지 못하고 배가 단단해졌을 때, 설사나 구토가 2주 이상 지속될 때. 엄마, 아빠, 배가 아프다는 표현보다 우리 몸의 신호를 잘 들어주세요. 증상과 함께 다른 변화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속 편한 하루 보내길 바라며 다음에도 궁금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